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국가고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해부 생리 중에서 호흡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회부 생리는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자, 그럼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흡기계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에너지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호흡기계의 각 기관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코는 몸 바깥과 인두 사이를 연결하는 호흡기계의 첫 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인두는 비강 바로 뒤에 있으면서 위로는 두개골 바닥이 천정처럼 막고 있고 아래로는 입 인두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후두는 인두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발성기인 성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후두 덮개가 평소에는 열려 있어서 공기의 유통이 자유로우나 음식물을 삼킬 때에는 후두로 들어가지 않도록 후두의 입구를 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은 후두 밑에서 시작하여 흉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좌우 두 개의 기관지로 나누어지는 기관 갈림에 이르기까지의 호흡 통로입니다. 기관지는 기관 갈림에서 나누어진 뒤에 굵은 두 갈래의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1차 기관지, 2차 기관지, 세 기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폐가 위치하게 되는데 흉곽의 좌우에 놓인 두 개의 큰 기관으로 호흡기계의 마지막 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흡기계의 가스 교환은 내호흡과 외호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호흡은 조직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산소를 품은 혈액이 조직세포를 지날 때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의미합니다.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호흡은 폐호흡이라고도 하는데 혈액이 폐포의 모세혈관을 지날 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 쪽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체 운반은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소의 운반은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의 결합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이산화탄소의 운반도 10에서 30%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중탄산염의 형태로 혈액 내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호흡의 조절은 뇌의 호흡 중추인 연수에서 신경 조절과 화학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호흡은 산염기 균형에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호흡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체액의 pH를 조절하게 되는데 수소 이온이 많아질수록 pH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폐용량과 폐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1회 호흡량은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폐에 드나드는 공기의 양으로 약 500ml입니다. 두 번째로 들숨, 흡기 예비량은 한 번 들이마신 후 최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양으로 약 2000에서 3000ml입니다. 3번 날숨, 호기 예비량은 한 번 내쉰 뒤 최대로 더 내실 수 있는 양으로 약 1000에서 1500ml입니다.
네 번째로 장기량은 최대로 내쉰 후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으로 약 1200ml이고, 다섯 번째로 폐활량은 최대로 들이마신 뒤 최대로 내쉰 호흡량으로 약 2500에서 5000ml입니다. 여섯 번째로 총 폐용량은 폐활량과 장기량을 합한 것으로 폐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공기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들숨 근육인 흡식근은 늑골 하부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수축하여 늑골을 올리고 흉곽을 넓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흡식근은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해당되고, 보조 흡식근은 흉쇄유돌근과 사각근, 승모근이 해당됩니다. 날쌘 근육인 호식근은 안정 시에는 폐와 흉곽의 복원력으로 이루어지고, 운동이나 과호흡 시에는 내 늑간근이나 복근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 저항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도 저항은 기도의 길이가 길수록, 직경이 좁을수록 기도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서 호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질환들을 살펴보면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호흡 양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흡 양상은 17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상호흡은 안정시 호흡 상태로 분당 호흡수가 12회에서 20회입니다. 빈호흡은 호흡 빈도가 정상 호흡보다 많은 경우로 분당 20회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호흡은 정상 호흡보다 느린 호흡으로 분당 12회 미만을 의미합니다. 무호흡은 호흡이 일시 중단된 경우이며, 과도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비호흡은 무호흡에서 갑자기 과호흡이 시작되고, 과호흡에서 돌연 무호흡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압 상승을 수반한 뇌염, 수막염, 뇌종양에서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자호흡은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누워있게 되면 폐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흡 곤란 증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어나 앉아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면 폐정맥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기 질환의 자각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통, 기침,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의 환경 조절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며, 급습, 즉 습도 조절이 가능한 공기시설이 있는 방이 좋습니다. 젖은 걸레로 방 안의 먼지를 제거해줘야 하고, 흡연을 금하고 방에 화분이나 꽃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